여러분들은 어떤 분들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하고 있을 때 불편하세요? 혹은 막 되게 무서울 때도 있어요. 되게 어려울 때도 있고, 저는 엄근진, 이런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분들하고 있으면 되게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되게 불편한데, 이런 분들 중에 또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배우러 왔어. 수영을 배우러 왔는데 수영만 배우고 가. 그리고 뭐 강의를 하러 왔는데 강의만 하고 가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만 먹고 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쓸데없는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애당초 시작하지도 않으시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다를 떨려고 해도 이렇게 벽을 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되게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되게 방송 만족스럽다, 너무 좋다 하는 경우는 이제 보통 패널 분들이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유쾌하고 편하게 해. 그 편한 사람들은 이런 잡담을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배고프다. 피곤해. 오늘 방송 끝나고 뭐 할 거야? 커피숍 갈까? 뭐 이런 정말 주제와 관련이 없는 수다스러운 분들하고 이제 생방송 전에 한 10분, 15분 이렇게 떠들다 보면은 방송이 되게 잘 돼요. 방송은 당연히 엄격 근엄 진지하죠. 그 내용 분위기는. 근데 그 전에 되게 수다스러웠던 분위기가 탄력을 받아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전문적이고 그렇지만 편안하게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방송 전에 일절 안 하시는, 수다를 전혀 안 떠시고 잡담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저도 같이 긴장되고요. 방송 시작할 때 그 분위기는 이제 오늘 좀 안 좋겠다, 이걸 딱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잡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잡담 좀 떨지 마 이렇게 혼나기도 했지만 전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그것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가장 기본 자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가져온 책이 바로 그 내용이 담겨서 깜짝 놀랐어요. 딱 제목 자체가 되게 직접적이죠. 잡담이 능력이다. 그리고 30초 만에 어색함이 사라지는 잡담이 능력이다라고 썼는데요. 사이토 다카시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선 되게 많이 맞아,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되게 호응이 가던 맞장구로 치게 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저도 쭉 읽어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은 되게 쉬운 책인데 술술 읽히지는 않았어요. 엄청 막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또 그리고 다른 데도 있지만 정리를 이렇게 해가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읽었던 책이어가지고 되게 유용했고, 실제로 저에게 이런 인간관계, 또 그리고 소통하는 법을 좀 조언을 듣고자 오시는 분들 중에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색한데, 너무 불편한데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어떤 팁이나 정보들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능력이 있는 영업사원, 교사, 심지어 기업 대표 등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잡담에 능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영업을 잘한다는 분을 만나면 그 본론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그냥 일상 얘기들을 하죠. 쓸데없는 말, 잡담 이런 것들을 하죠. 그냥 뭐 누가 이번에 대학 들어갔대, 뭐 이번에 뭐 어떻게 했대, 뭐 어떤 거를 샀대, 뭐 이사를 갔대, 이런 얘기를 막 다 하다가 재밌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 고객한테 그 얘기를 듣게 하죠. 그래서 이번에 잘 나가는 상품이 뭔데, 나 이번에 재테크 좀 하고 싶은데 뭐 추천 좀 해줘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업사원은 그 상품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른 이야기, 주변 거리 이야기들을 했을 뿐인데 분위기가 잘 풀리다 보니까 그 고객한테
나 그럼 추천 좀 해줘봐. 이렇게 영업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제가 만난 대표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되게 유쾌하시고 그 유쾌한 데에서는 농담을 되게 잘하셨어요. 농담도 되게 잘하시고 그냥 제가 5시에 일어났는데 꼭 출근하기 전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와요. 그럼 우리 아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약간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되게 즐겨 했는데 그분들 회사 규모 엄청나게 크고요. 매출도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이게 능력인 거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 잡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성과 사회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이는 30초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담에는 당신의 인간성이나 사회성이 응축되어 있고 이거는 대수롭지 않은 대화 30초 안에 모든 것들이 속속들이 간파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많이 공감이 되죠. 우리가 오히려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의 미팅에서의 좀 공적인 자리,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모습이나 스피치를 하는 뭐 발언을 하는 그런 좀 대중적인 자리에서 이미지가 되게 좋았는데 사담을 나눠보니까 되게 저렴하신 분들이 많죠. 생각도 저렴하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저렴하고 이런 분들 소위 깬다고 하죠. 되게 깨는 분들이 되게 많고 오히려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 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긴장되지만 사담이나 사석에서 너무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되게 따뜻하고 다정하신 분, 이런 분들은 앞에 나가서 말하기 할 때 좀 긴장돼도 막 응원해주고 싶잖아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그만하면 훌륭하죠, 이렇게 좀 격려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담에서 마저 그 사람의 이미지가, 호감도가 결정지어졌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고, 또 면접에서 격없이 말하는 이 잡담에 능한 사람들이 점수를 잘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면 어떤 질문 받았어? 이런 질문을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 그냥 못하고 왔냐고 이걸 물어봐서 당황했어요. 뭐 어제 뭐 잘 잤어요? 뭐 오늘 아침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접 질문이 아니야. 이거는 그 회사에 관한 질문이 아닌데 이렇게 훅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 질문에 되게 유연하게 대처한 친구들은 최종 또 합격까지 이렇게 잘 가고, 그런 질문부터 좀 긴장돼서 제가 못하고 아니면 이렇게 좀 격없이 말하는 거에 불편한 친구들은 긴장감 속에서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계속 자신감이 없고 또 솔직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또 매력적이지 못한 답변으로 결국엔 떨어지고 말죠. 그래서 이게 잡담이 정말 필요한 거고, 그리고 잡담을 꼭 배워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 스킬을 연마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제가 계속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분위기가 조금 긴장돼요, 분위기가 경직돼요, 떨려요,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에서 잡담이라는 거는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잡담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말랑말랑해지고 활기찬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영을 한참 배웠을 때 선생님이 되게 재밌었어요. 강사님이 되게 재밌어서 그 수영에 대한 남들 앞에서 뭔가 되게 못난 모습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자신감이 없고 움츠려드는데 강사님이 재미난 농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클래스 수강하시는 분들하고 막 서로 같이 막 사담도 주고받고 하니까 뭐 제가 수영 못하는 거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무언가를 배우러 갔을 때 정말 그것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긴장되고 사람들 앞에서 그걸 보여주는 게 되게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 전체적인 클래스 분위기가 되게 좋지 않고 기억에도 별로 그걸 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되게 많이 상처받았던 것 같아, 그 자리에 임하면서.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잡담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잡담이 없으면 오직 정망만이,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한 그 사일런스, 침묵만이 있는 거죠. 너무 불편하죠. 침묵이 있는 곳에서는 몸이 이렇게 경직되고 자신감이 없고 움츠려들다 보니까 어때요? 끝나고 나서 어깨나 이런 몸들이 되게 불편하죠. 계속 이렇게 몸에 힘을 잔뜩 주고 긴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스트레칭을 꼭 하라고 하잖아요. 몸의 근육을 좀 이완시켜줘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달리고 무작정 웨이트를 하면 몸이 다쳐요. 근육이 놀래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스피치를 배우려고 왔어. 근데 그 전에 잡담이란 걸로 이렇게 릴렉스 해주지 않으면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는 너무 훨씬 더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 물리적 이완, 물리적 릴렉싱은 내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좀 호흡을 가다듬고 한다면 이 심리적인 이완은 이 잡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잡담이 필요한 이유, 잡담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본인의 실수를 상대가 눈 감아주기도 한대요. 이 책에서 실제 이제 예시를 들면서 했어요. 어떤 택배를 해주시는 분이, 배달해 주시는 분이 이제 그 집에 갈 때마다 이제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데, 너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너무 좋잖아요. 자식과도 같은 존재니까 되게 기분 좋죠. 근데 이분이, 원래 2시에 이제 갖다 주시기로 했는데, 이날 5시에 오신 거예요.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이분하고는 이미 관계가 잡담으로 그리고 어떤 호감도가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분이 죄송해요. 제가 2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좀 사정이 있어 5시에 왔어요 했을 때 그 택배를 받는 사람이 아주 흔쾌히 또는 그냥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관계와 어떤 잡담 투다가 전혀 없었던 사람하고는 그냥 좀 원래 2시까지 오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왜 늦으셨어요? 좀 서로 불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실제로 책에서도 실수를 눈 감아주기도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하게끔 만드네요. 이 잡담을 나눴던 사이하고는. 그래서 잡담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잡담의 특징을 좀 볼게요. 잡담은 그럼 뭐지? 잡담은 어떤 건데? 잡담은 여러분이 이미 잡담에 능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나는 배워본 적이 없는데 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잘했던 거구나. 물론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혼나기도 했지만 이게 됐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려운 게 좀 덜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잡담의 특징 첫 번째는 인사 플러스 알파입니다. 잡담은 인사 플러스 알파이고 또 하나는 이제 상대방의 말에 대한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 더 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아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비가 와요. 나 오늘 비 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비가 와요. 가는 길이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냥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시나 봐요. 조금 평소보다 더 일찍 오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인사하고 거기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바로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고 또 이제 이따가도 나오지만 상대가 뭔가를 얘기했어요. 오늘 아기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같이 일찍 나왔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애기 요즘에 괜찮아요? 애들 요즘 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데 애기 괜찮아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하면 꼭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잡담의 타이밍은 일단 인사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사하고. 또 한 주 금방 지나갔어요. 이렇게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두 번째는 결론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화제가 수시로 바뀌고 일관성이 없어요. 이제 책에서도 일본 작가가 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그런가 봐요. 남녀의 차이가 있나 봐요. 우리 여자들은 수다 떠는 게 되게 어렵지 않고 이걸 뭘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미 장착이 돼 있는 거죠. 이 수다의 본능은. 근데 특징이 주제가 진짜 획획 바뀌어요. 그리고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는 이게 이상한지 몰랐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을 남편이 봤어요. 그럼 남편이 그 대화에 못 따라오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는 끝났어? 그럼 이제 그거 언제 끝났는데? 이렇게 바로 주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는 그 얘기 결론이 뭐였어? 그게 뭐야? 그냥 넘어갔지. 이렇게 무슨 결론이 필요해? 이게 바로 잡담이고 수다라는 거죠. 근데 뭔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하지? 라고 고민을 한다면 그건 수다가 아니라 토론이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잡담은 결론이 필요 없고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냥 주제를 수시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잡담의 특징은 대체로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이 대화를 시작하고 여기에 다 감당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스케일에? 아니요. 스케일이 굉장히 작은 거고요. 그냥 두세 문장으로도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이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캔디를 먹고 있을 때 되게 좋대요. 그래서 그 캔디를 그냥 서로 먹으면서 다 먹을 때까지만 대화하고 이제 저 이제 가볼게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뭐 30초, 1분, 5분 이내에 대화하기 때문에 그냥 진입 장벽이 낮다고 할까? 그냥 일단 시작하시고 쉽게 그냥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일문일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답변을 하고 그냥 이렇게 말줄임표 있잖아요. 모든 대화가 다 그냥 끝났어. 그러니까 상대도 신나서 이렇게 막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답변을 네, 맞아요. 요즘에 운동 다닙니다. 딱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네 하고 이제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질문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끝나는 줄 아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운동 다니세요? 어떤 운동 하세요? 이렇게 운동 다닙니다. 플러스 알파 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서 하나의 답변이 아니라 답변 플러스 알파로 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골 손님이 많은 식당에 가보면 이제 손님들이 이거 뭐가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일문일답 하시는 이제 사장님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게 맛있는데 어떤 종류 좋아하세요? 뭐 드시고 싶어서 오셨어요? 저희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거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꼬리에 꼬리를 붙는 화법을 해서 단골을 만드는 거죠. 다음번에 왔을 때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은 이거 드셔보시고. 그러면 그 손님이 오늘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이거 먹으러 또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잡담은 일문일답이 아니라 답변 플러스 알파 계속 이어서 질문으로 받던지 아니면 또 다른 답변으로 이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잡담 후에 본론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시간이 빨라요. 일주일이 금방 가고 이제 곧 설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오늘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해서 또 집중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제가 이제 수업 전에 잡담하다가 바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아니 아까 왜 명절 얘기하고 있다 왜 시간 빨리 가는 거 얘기했다고 갑자기 왜 수업한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바로 이제 본론으로 집중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잡담하시다가 오늘 회의 내용 본론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또는 급 마무리가 가능해요. 얘기하다가 저 시간 됐는데 다음에 또 얘기해요. 또는 이렇게 이제 애기 하원할 시간인데 다음에 또 얘기해요. 이렇게 급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너무 좋죠. 잡담은 그냥 바로 끝내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맞아요. 이거 되게 저 요즘에 많이 쓰는 얘기인데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는 하되 비장해지지는 말자. 되게 긴장하는 어떤 아이돌 연습생에게 했던 얘기인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비장해지지는 말자. 근데 여기 책에서도 자의식이 지나치면 어렵다. 그러니까 진지하거나 너무 이 대답이 옳은 대답인가? 이 소재가 되게 상대방의 어떤 관심사에 맞는 이렇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잡담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잡담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인사하고 바로 시작해야 되고 상대방이 뭔가 물어봤을 때 바로 딱 치는 그 어떤 핑퐁 같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해도 될까? 라고 하면 그 주제는 길이가 짧은 그리고 결론이 없는 그 잡담의 소재는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냥 놓치고
침묵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내 자신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가? 이 말을 꺼내도 되나? 이거 재밌을까? 그리고 책에서도 나오지만 웃길 필요가 없대요, 잡담은. 하니까 그냥 여러 생각하지 마시고 던지시고 그냥 결론이 없는 거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시는 것이 잡담을 할 수 있는 또 잡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잡담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나 이거 배워두면 너무 좋은 기술일 것 같아. 나도 이거 많이 좀 공부해 놓고 실생활에 좀 써먹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 한번 좀 정리된 걸 좀 알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의 그냥 모든 내용을 저의 방식으로 제 스타일대로 한 8가지 방법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좀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그래서 잡담의 기술은 굉장히 많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방법 되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던 8가지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 맞춤 소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잡담은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도권이 상대에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시작하고 꺼내는 거긴 하지만 상대에게 좀 맞춰주면은 잡담이 되게 잘 풀리실 거예요. 너무 유쾌하게 즐겁게 잘 풀리실 건데, 그러니까 기억을 활용하셔야 돼요. 기억을. 저도 되게 많이 해요. 뭐 요즘에 많이 할 수 있는 게 백신 맞으셨어요? 지난주에 맞는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셨어요? 안 아프셨어요?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백신 맞는다는 거 제가 기억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죠. 백신 맞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요, 나와 상대의 공통된 관심사를 딱 찾는 거예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백신 맞았던 경험을 같이 또 연결시키는 거예요. 저는 맞았었는데, 저는 첫 번째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는데, 두 번째는 약간 그냥 조금 몸살기? 이 정도였는데 괜찮았어요. 너무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감대를 딱 찾으면 그 상대가 그러셨구나. 저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하면서 얘기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저 이제 하원할 아기 데려갈 시간인데 다음에 또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서 또 급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활용해서 상대 맞춤 소재를 찾는 연습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행을 어떤 분이 갔어요. 근데 그분을 뵀어요. 그러면은 여행 잘 갔다 오셨어요? 너무 좋았죠? 지난주에 날씨 진짜 좋던데.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또 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바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막 스캔을 쫙 한 다음에 뭐를 좀 칭찬을 해드릴까 막 이렇게 찾다 보면은 이것 또한 그냥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발이 달려서. 딱 그거는 갑자기 왜 머리 칭찬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2시간 전에 봤는데 2시간 후에 머리 예쁘세요 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바로 칭찬하는 방법. 딱 봤을 때 오늘 자켓 색깔이나 넥타이 색깔이나 안경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냥 보이는 거를 너무 예뻐요. 너무 근사하세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를 바로 칭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잡담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팁이잖아요. 조언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잡담에 좀 능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을 테고, 못하셨던 분들은 눈에 보이는 걸 바로 오늘 신발 너무 예쁘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상 속에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앱이 좀 어렵더라. 이거 좀 봐줘요. 이런 거. 그냥 되게 사소한 거지만 뭔가 설명할 때 말주변이 없던 사람도 설명하는 건 내가 잘 알고 있는 걸 설명하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알려줄 수 있는 주제들이죠. 그래서 이거 컴퓨터 들어가 보면은 이게 항상 뜨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이런 궁금한 점이라든지
오늘 뭐 배울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강사님이 그거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그냥 옆에 수강생분들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과제는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그거 너무 어렵던데 인터넷에 올리는 거.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변은 상대가 느끼기에 뭐 잘 설명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자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답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편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이런 것도 되게 좋죠. 지난주에 강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번 달에 우리 이벤트 있대요. 우리 학원에서 뭐 이런 거.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냥 그거에 대한 얘기로 막 또 잡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거기 가면은 무료로 빵을 나눠준대요. 그 역에 가보면 그 시간대가 있다고 하던데 뭐 이런 들은 얘기. 뭐 카더라. 그러니까 뭐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해 라고 할 수 있는 카더라는 되게 근거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도 잡담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잡담에 대해서는 뭐 이게 맞고 그르고 옳고 뭐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그냥 누군가에게 들었던 얘기를 그 순간에 잠깐 틈이 날 때, 짬이 날 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상대의 말에 질문으로 되받는 거예요. 질문으로. 뭐 어떤 분이 저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 키워요? 어떤 거 키워요? 종류가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어떤 분이 나 강아지 키워 저도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강아지 키우시는구나 하면서 그 상대가 막 신나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주도권이 그러니까 나한테로 가버리니까 그냥 네 말씀 이렇게 되는 건데 상대방이 저 강아지 키우면 어떤 종류 키워요? 그럼 저 시치 키우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저도 예전에 시치 키웠었는데 이렇게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으로 되받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평소 소재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되게 오래전부터 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연습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이야기하고 말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그 수다가 될 소재들을 찾는 모든 안테나가 다 이렇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고 듣고 또 그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지 그런 소재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뭐 TV 그리고 뭐 드라마, 영화, 요즘 넷플릭스 너무 괜찮죠. 그리고 라디오, 뭐 음악, 책, 신문, 친구들과의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주변의 어떤 매체들 속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와 소재들을 킵해 두셔야 돼요. 한 번쯤은. 요런 게 있구나. 요즘에 이런 기술들이 발달이 돼서 요런 사업에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갖는구나. 근데 그거를 알고 한번 말해보세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한번 연습하는 건 되게 필요해요. 저도 말하는 걸 좋아하지만 연습 없이 실전에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뭐 심지어 청첩장을 드릴 때 되게 이렇게 평범한 말이잖아요. 저 청첩장 나왔어요. 이 말도 한 번은 연습하고 가요. 어려운 분한테 드릴 때는. 안 그러면 에베베 돼요. 말이 그냥 그쵸 쌉싸리 와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소재를 기억했다가 그거를 시작하는 거를 한 번쯤은 리허설을 해보고 하시면 아무도 여러분이 이야기하거나 뭔가 수다스러울 때 쟤는 뭐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 없이 쟤 진짜 말 재밌게 한다, 맛깔나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의 리액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참 어려워요. 이 주제가 내가 아는 주제가 아닌데 상대방이 너무 신나서 그 소재를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어가냐면요. 맞장구만 잘 쳐주시면 돼요. 몸의 리액션이라고 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막 손뼉을 치면서 그다음에 막 시선을 막 보내주면서 이렇게 몸의 리액션을 하면은 책에 되게 좋았던 문구가 리액션을 받은 상대는 더 크게 반응하려고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청중이 막 웃어줘요. 그러면 앞에 나온 연사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더 크게 웃어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인사를 막 되게 공손히 해요. 그럼 인사 받은 사람도 어이구 인사를 이렇게 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리액션은 상대를 더 큰 리액션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만든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좀 이어가기 어려운 주제, 소재가 나왔으면 그냥 몸의 리액션을 이렇게 진짜요? 와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맞장구만 쳐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잡담에는 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딴짓을 하고 이어가는 것이 잡담이다 라고 해요. 딴짓을 해도 괜찮다. 일반 스피치에서는 정확하게 상대가 얘기를 할 때 시선을 바로 하고 몸의 방향도 상대에게 보내주고 적절한 제스처를 써가면서 이런 격식이 있거든요. 근데 잡담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상대가 막 얘기하고 있어도 그랬어? 진짜? 진짜? 되게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책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지, 서류를 정리한다든지, 진짜? 휴대폰의 스케줄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제스처나 시선에 대한 스피치와 다른 정돈되지 않은 걸 구사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담이 어려운 분들은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좀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는 게 어려워. 손을 가지런히 하고 하는 게 어려워 하는 분들은 약간 종이를 만지면서 진짜요? 너무 재밌으셨겠다. 되게 좋았을 것 같아 하면서 딱 봐주고 요 정도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담에는 격식이 없으니까 아주 쉽게 아주 편하게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책 30초 만에 어색함이 사라지는 잡담이 능력이다 라는 책에 좋았던 부분들 여러 가지가 다 좋았지만 그 부분에서 몇 가지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잡담에서 관계는 시작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맞닥뜨린 이웃집 아저씨. 안녕하세요. 당신 역시 곧바로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건넨다. 그러고는 그대로 두 사람 다 휴대전화만 뚫어져라 쳐다본다. 왜냐하면 다음 대화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출근길에 전철역, 개찰구에서 우연히 선배를 만난 당신, 함께 회사로 향하게 됐다. 그 선배와는 얼굴만 익힌 정도로 각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 어색함이란 서로의 침묵이 길게만 느껴진다. 새 학기 교실, 새로 이동한 부서의 사무실, 스터디 모임, 파티. 둘러보면 모르는 사람뿐이다. 인맥을 넓힐 절호의 기회지만 어떻게 말을 걸어야 좋을지 결정적인 계기가 잡히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사춘기 시절에 나 역시 그랬다. 사실 지금까지 소개한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대화의 기술적인 면이 아니다. 잡담을 하는 힘, 상대와의 거리를 좁혀 분위기를 띄우는 힘이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말솜씨가 좋은 것과 잡담에 능한 것은 다르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잡담이라고 하면 흔히 잘못 생각하는 두 가지 오해가 있다. 1. 처음 만났거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2. 잡담 따윈 할 필요도 의미도 없다. 시간 낭비다. 1에 관해서는 앞서 말한 그대로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 능력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 능력은 사소한 법칙과 방법을 활용하여 실천만 하면 누구나 익힐 수 있다. 말솜씨가 서툰 사람도 숫기가 없는 사람도 안심하시라. 자세한 방법은 나중에 소개하겠다. 이번처럼 잡담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아마 날씨 이야기나 오늘 아침 우리 고양이가 와 같은 이야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정답이 아니다. 나중에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잡담은 대화가 아닌 커뮤니케이션이다. 잡담은 알맹이 없는 이야기라는 데 의의가 있다. 어깨에 힘이 약간 빠졌는가? 처음 만난 사람,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 얼굴 정도만 익힌 사람과도 바로 마음을 터놓고 어색한 침묵 없이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게다가 아주 즐거워 보인다. 이런 사람을 보고 내심 부러워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들과 서로 부대끼며 사회 속에서 저절로 잡담력을 익히고 단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이라 잡담 자체를 접할 기회도 적어졌다. 그러니 당연히 앞의 예처럼 어색한 침묵 속에서 어떤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갖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대학교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일부러 모르는 사람과 서로 자기소개를 하며 잡담력을 단련하는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약간의 연습만으로 누구나 익힐 수 있다. 단 30초에 당신이라는 사람이 간파된다. 잡담은 의미가 없다,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또 한 가지 있다. 잡담에는 당신의 인간성이나 인격 같은 사회성이 모두 응축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단 30초의 대수롭지 않은 대화 속에서 속속들이 간파된다. 어떤 사람에게 우와 오늘 날씨가 정말 화창하죠 라고 말을 걸었는데 상대로부터 그게 무슨 상관이죠? 하는 투의 잡담을 거부하는 듯한 까칠한 답변이 돌아왔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이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니 그만 만나야지. 왜 나한테 저기를 나타내는 걸까? 이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 사람에게 다가가도 좋을지 어떨지를 잡담이라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판단한다. 때로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싸늘하거나 건조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당사자가 그런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챌 정도라면 그나마 양호하다. 문제는 그것조차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다. 보통은 상대와 관계를 맺지 않는 쪽이 힘들어하기 마련인데 그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을 뿐더러 관계 따윈 맺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서 사회성이 결여되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와 반대로 격이 없이 편안하게 대화를 끌어가는 사람, 순식간에 분위기를 온화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웨 이 사람은 면접에서 다른 사람과 격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하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다. 또한 그런 뛰어난 능력은 풍요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자란 집안의 사람일수록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풍요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자랐거나 인격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잡담에서 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도 편안하게 잡담을 나눌 수 있는 정신적인 안정감과 사회성 등은 30초면 충분히 간파된다. 앞서 잡담은 단순한 화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다. 잡담은 당신이 타인에게 신뢰와 믿음을 줌으로써 사회성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나아가 좋은 관계나 인연으로 발전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사 업무에서 큰 기회를 잡게 될 수도 있다. 단 30초의 잡담에는 이처럼 큰 의의가 담겨 있다. 어색함을 없애는 능력, 잡담력이 있으면 인간관계도 일도 술술 풀린다. 이 책에서는 잡담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어색한 대화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수한 영업사원은 상품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잡담만 한다고 한다. 회사 경영자나 교수도 마찬가지다. 수업을 잘하는 교수는 잡담도 적당히 섞어가며 탄력 있는 수업을 실시한다. 유명한 개그맨도 분위기를 휘어잡는 잡담에 뛰어나다. 상대와의 어색함을 없애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는 능력인 잡담력을 익히면 인간관계도 일도 술술 풀린다. 또한 상대에게 호감과 신뢰를 얻고 사랑받음으로써 자신감은 물론 당신 자신에 대한 평가도 높아진다. 단 5초만 있으면 가능하다. 약간의 법칙만 알면 말솜씨가 없어도 잡담에 능해질 수 있다. 최근 들어 대화를 끊이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책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잡담을 시간 때우는 방법으로 파악한다면 단순한 기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은 다르다. 당신이 지닌 본래의 매력을 최대한 살려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잡담은 필요하다. 주위 사람에게 신뢰감과 안도감을 주어 좀 더 많은 만남과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잡담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물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상황에서 갖춰야 할 사회성과 커뮤니케이션 같은 최강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잡담은 필요하다. 오늘부터 당장 잡담력을 익혀보지 않겠는가?
물론 격이 없는 대화나 잡담을 진심으로 즐기기 위해서도 이 책은 도움될 것이다. 지금 당장 잡담을 시작하자. 잡담은 알맹이가 없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는 매일 잡담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거의 100% 잡담에 의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잡담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나는 대학 교수라는 직업상 10대 후반에서 20대 전반의 대학생이나 사회인이 된 대학 졸업생과 접할 기회가 많다. 그들과 접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이 바로 대화력의 불균형이다. 또래끼리 하는 대화에서는 엄청 활기를 띠는데 자신과 처지가 다른 사람, 세대가 다른 사람, 환경이 다른 사람과는 만나자마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같은 인사말은 깍듯하게 잘한다. 부탁합니다. 뭐뭐를 해주세요. 이런 용건도 잘 전한다. 누구는 언제 도착합니까? 월요일 상황은 어떤가요? 궁금한 건 상세히 물어볼 줄도 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다. 용건밖에 건네지 못한다. 용건만 전하면 됐지 뭐가 문제야?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용건만 말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없다. 이를테면 일과 관련한 계약, 협상, 연락, 보고 등과 같은 용건을 의미 있는 대화라고 하자. 이런 용건들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전체 대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 지극히 미미하다. 대화의 대부분은 의미 없는 이야기, 실없는 이야기, 즉 잡담인 것이다. 젊은이들 중에는 의미 없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잡담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듯하다.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실제로 회사에서도 상사와 일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만 잡담이나 사적인 이야기는 꺼려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알맹이 없는 잡담에 의의가 있다. 잡담, 알맹이 없는 이야기. 이거는 정답이지만 잡담, 필요 없는 이야기라는 말은 큰 오해다. 잡담에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대화에는 용건을 전하는 대화와 용건 이외의 대화, 이 두 종류밖에 없다. 잡담은 당연히 용건 이외의 대화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주로 두 가지다. 협상이나 계약, 확인 같은 알맹이 있는 상담과 잘 지내셨나요? 골프는 자주 가십니까? 이것과 같은 비즈니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알맹이 없는 잡담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비즈니스와 상관없는 이런 알맹이 없는 잡담이 갖는 의의는 무엇일까? 잡담은 이후의 상담을 원활하게 진척시키기 위한 땅 다지기 역할을 한다. 잡담은 인간관계나 커뮤니케이션에서 물줄기를 돌게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개그맨이나 젊은이들이 흔히 말하는 분위기 파악의 분위기를 담당하는 것이 잡담이다.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분위기를 공유하기 위해 잡담이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집에 비유한다면 용건이나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 혹은 모국어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힘 등이 토대와 기초 공사가 된다. 그 위에 한 개인이나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인간성이라는 골조가 있고 또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아 익히는 매너, 타인과 사귀는 방식,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으로 집이라는 틀이 형성되어 간다. 그 중에 잡담과 잡담력이 담당하는 일이 바로 물줄기를 고르게 돌게 하는 역할이다. 외관상으로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건물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배관공사다. 배관이 막혀 물줄기가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면 어딘가 갑갑하고 불편한 집이 되어버린다. 잡담은 건물의 배관공사처럼 인간관계를 막힘없이 원활하게 풀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요소이다. 잡담은 인사 플러스 알파로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우리는 인사한다. 인사는 최소한의 매너다. 친구, 지인, 일관계로 만난 사람,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 난생 처음 본 사람. 상대는 다양하지만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첫 만남이라면 처음 뵙겠습니다. 와 같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도 인사 정도는 한다. 아니, 사회인이라면 당연한 일이다. 인사는 잡담을 하기 위한 절호의 계기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언제까지나 계기일 뿐 인사는 잡담이 아니라는 것이다. 평소와 다름없는 형식적인 인사가 잡담으로 성장 혹은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인사를 주고받은 다음에 달려있다.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죠? 경기는 어떻습니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는 일은 어때? 죽을 맛이야. 이 정도의 대화는 아직 그냥 인사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잡담으로 발전시키려면 이 인사에 또 다른 이야깃거리, 즉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잡담은 간단한 인사에서 시작된다. 아침 출근길에 이웃 사람과 스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물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다. 인사 외에 한마디, 사소한 화제를 덧붙여보자. 뭐든 좋다. 때마침 눈에 들어온 것이라도 상관없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대화다. 저기 저 가게에 인테리어 중이네요. 이런 느낌으로 한마디 덧붙여본다. 네, 다음 주에 새로운 카페를 오픈하나 봐요. 이렇게 상대가 응답할 것이다. 또 젊은 사람 대상의 체인점인가요? 글쎄요, 조용하게 차나 한 잔 마실 수 있는 카페였으면 좋겠는데. 오픈하면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때 우리 함께 가요. 좋아요, 꼭 그렇게 해요. 이 정도만으로 그냥 나는 인사가 잡담이 되었다. 인사 후에 주고받는 플러스 알파의 아주 사소한 대화. 시간으로 치면 5초에서 10초 남짓될까? 하지만 단 5초뿐인 인사 후의 플러스 알파의 대화로 상대에 대한 서로의 감정은 크게 달라진다. 참 느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마음을 터놓게 되는 것이다. 항상 형식적인 인사밖에 나누지 않는 상대와 짧아도 이런 잡담을 나눈 적이 있는 상대와의 유대감이 똑같게 느껴질 리는 없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다. 잡담을 주고받음으로써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람이 그 이상의 존재가 된다. 상대에 대한 안도감과 신뢰감마저 느껴진다.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한마디가 더 돌아온다. 인사를 주고받은 후에 사소한 대화가 잡담으로 이어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인사 플러스 알파를 기억하라. 인사 플러스 알파는 가장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잡담의 기본 법칙이다.